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이번 시간은 제12강 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계 순환 과정 이제 익숙하지요? 자, 분계 전기까지는 기 중에 나타나는 우리가 활동이다. 자, 그다음에 결산 기말이 됐을 때 첫 번째로 수정 전 시산표. 자, 제9강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강에서 3회에 걸쳐서 기말 수정 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제11강에서 수정 후 시산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정 후 시산표까지 이제 작성을 해서 차변, 대변 금액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부의 마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12강 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장부의 마감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장부의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 수정 분계, 기말 수정 분계한 것을 이제 전기한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자, 기말 수정 분계를 한 후,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성과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저게 이제 제일 최종적인 단계인데, 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계정 과목의 잔액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장부의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를 이제 작성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어떤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오류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까지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정 후 시산표에서 차변 대변 금액 모두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제 장부의 이제 마감을 통해서 모든 계정 과목에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장부의 마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장부를 마감하면서 각 계정 과목의 잔액을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되죠. 자, 그 잔액을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부의 마감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 자,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것.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 즉 자산 계정과 부채 그리고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것.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 중에서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계정, 즉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은 각 계정 과목의 잔액을 0으로 만든다. 0으로 만든다. 그리고 마감한다. 일단 0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뭔지, 이게 약간 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각 계정 과목의 잔액을 집합 손익 계정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자, 집합 손익 계정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각 계정 과목, 수익과 비용의 각 계정 과목의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을 모두 0으로 만들면서 집합 손익 계정으로 다 보낸다는 겁니다. 집합 손익 계정으로 다 보낸다. 자,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마감 분계라고, 마감할 때 필요한 이제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만 우리가 보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에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수익이나 비용은 자, 올해 너 돈 얼마 벌었니? 작년에는 돈 얼마 벌었니? 자, 올해의 수익과 작년의 수익, 또 재작년의 수익 이렇게 기간을 구분해서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집계를 하게 되죠. 그죠? 올해의 수익과 내년의 수익을 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올해의 수익은 올해의 수익대로 이제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잔액을 확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기로 내년으로 그 수익을 넘기지 않아요. 그죠?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 수익 계정을 보니까 뭐 수익 계정 그러면 자, 매출이라는 계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 뭐 임대료 수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익 계정이 있죠. 자, 수익 계정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죠? 보니까 자, 수익의 증가가 200만 원 있었고 감소가 100만 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수익 계정 자,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대변 잔액으로 100원 남아 있는 거죠. 100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대변 잔액으로 100원 남아 있는데 자, 이것을 잔액을 0으로 만든다면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어디에 기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대변 잔액으로 그렇죠. 100원, 200원, 100원 하면 결국은 0이고 100원. 그러니까 대변 잔액으로 지금 100원 남아 있는 거예요. 대변 잔액으로 1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차변에 100원이라고 적혀야 비로소 100원, 대변에 100원, 차변에 100원 이렇게 돼서 잔액이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생각하고 자, 12월 31일 날 자, 100원을 수익 계정을 차변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200원, 100원, 100원 하니까 잔액이 이제 계정 잔액이 0이 돼 버리죠. 그런데 이 100원을 어디로 보내느냐? 집합 손익 계정으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집합 손익 계정으로. 자, 여기 집합 손익 계정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에 자, 수익 계정에서 100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수익 계정에 잔액 100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매출액부터 임대료 수익 등등 이자 수익 등등 모든 수익 계정은 다 이와 같이 마감을 하고 모든 잔액을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다 모읍니다. 모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1번의 과정인데요. 1번의 과정에서 어떤 붕괴가 나타나야 되겠나? 자, 수익 계정 마감 붕괴입니다. 마감을 하기 위한 붕괴 보니까 자, 수익 계정의 차변이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수익 100원. 그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이죠.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의 100원. 그렇죠? 자, 실제의 순서는 붕괴부터 하고 전기를 하는 거죠. 전기를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자, 이 총 계정 원장을 먼저 보고 지금 붕괴, 지금 거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붕괴를 통해서 수익 계정은 이제 대차 금액이 일치하면서 잔액을 0으로 만들어서 마감이 되고 수익 계정의 잔액은 집합 손익 계정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비용 계정은 자,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고요. 비용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죠? 자, 지금 50원, 100원이니까 결국은 차변 잔액으로 비용 50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려면 어디에 50원을 적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변에 50원을 적어야 비로소 금액이 같게 되어서 계정 잔액이 0이 되겠죠. 자, 이걸 생각해보고 자, 비용 계정 대변에 12월 30일 날 5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겠다? 그렇죠. 집합 손익으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 계정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마감이 되고 자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 자 비용을 모읍니다. 비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붕괴를 2번의 붕괴를 우리가 생각하면 2번 이 붕괴를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한 붕괴예요. 자 집합 손익 계정의 차변이죠. 50원. 그래서 차변의 집합 손익 50원. 자 비용 계정의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비용 50원. 이렇게 분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분괴를 통해서 비용 계정이 마감이 되고 대차 금액이 일치하면서 마감이 되고 이건 어디로 모은다? 집합 손익 계정으로 모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개별 수익과 비용 계정은 모두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마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과 비용의 계정 잔액들은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집합 손익 계정으로 다 모인 겁니다. 수익 계정은 대변에, 비용 계정은 차변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보면 수익은 100원인데 비용은 50원이잖아요. 자, 차이 금액이 50원 발생합니다. 그 차이 금액이 뭐죠? 네, 당기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단기의 수익에서 단기의 비용을 빼면 그게 뭡니까? 단기의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기의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제3강에서 제3강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안 나시면 다시 보세요. 제3강에서 우리가 수익, 비용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배우면서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남은 이익, 이 이익을 그냥 손에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금고에 우리가 가만히 금고문을 열고 거기에 그 돈을 가만히 넣어서 거기에 보관해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고 이름이 뭐였다? 이익잉여금이었다.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제3강에서 배웠어요. 제3강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익이 50원 남는데 20원, 50원 남는데 이 이익 50원을 어디로 보내겠다? 그렇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으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본 계정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 50원 쓰면서 이제 집합 손익 계정이 대차 금액이 모두 일치하죠.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도 이제 마감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감이 되면서 이 이익 50원을 어디로 보낸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자본 계정이죠. 자본 계정. 이익잉여금은 자본 계정입니다. 그래서 3번 자, 이익잉여금 대변에 50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3번을 우리가 자, 분괴를 하면 3번은 자, 집합 손익 계정에 마감을 하는 분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집합 손익의 차변 50원,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의 대변 50원 이렇게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하는 분괴까지. 자, 이까지가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의 절차입니다. 마감의 절차. 자, 그다음에 자,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과 부채 자본 계정이에요. 자,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올해의 자산, 내년의 자산 이렇게 따로따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올해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한 결과로 현금이 30만 원 현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30만 원의 현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잘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내년도로 그대로 이월해 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 즉 자산과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내년, 그 다음 해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기로 이월시킵니다. 현금을 이월시키는 것처럼 현금을 다음 기로 넘겨야 그래야 그 현금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하고는 달리 별도의 마감 분괴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잔액을 이월시킨다 하는 표시만 장부에다 해주면 되는 거지 별도의 마감 분괴를 하고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어서 마감 분괴하고 뭐 그런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마감의 절차로 보면 손익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죠? 자, 자산. 자, 차변에 200원, 대변에 100원 있다. 그러면 이제 잔액이 자산은 차변 잔액이 100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에 자, 차기 다음 기로 2월 넘기겠다. 얼마를 100원을 넘기겠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일단 마감 처리합니다. 부채 100원, 40원, 그러면 60원 대변 잔액이죠. 그래서 자 12월 31일 날 차기 2월 하겠다 60원을 하고 이제 대변과 차변의 금액을 맞추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마감 끝난 거예요. 별도의 마감 분계 필요 없습니다. 자본 대변에 50원, 차변에 10원. 그러면 자 대변 잔액으로 40원이죠. 그래서 자 차변에 자 차기로 2월 하겠다 40원을 그렇게 표시하고 대차 금액을 맞추고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마감 분기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기로 넘어가면 자 1월 1일 날 자 전기로부터 2월 되었다. 얼마가 100원이 해서 처음 시작이 이제 100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채는 자 1월 1일 날 전기로부터 부채가 2월 되었다. 얼마가 60원이. 그래서 다음 기로 넘어가면 이제 부채 금액이 60원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본도 역시 마찬가지. 전기로부터 2월 받았다. 자본 금액 40원을. 그래서 자본도 역시 이제 다음 기에는 40원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2월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주식회사 서울의 총계정 원장을 한번 봅시다. 보고 마감을 해봅시다. 자, 먼저 자 매출 계정을 보면 자 14만 원이죠. 자 매출 14만 원을 어디로 보낸다? 자 집합손익으로 보낸다. 그래서 자 집합손익으로 보내겠다. 14만 원을 하고 대차 금액을 맞추고 자 0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모은다? 집합손익 계정에 대변으로 모은다 이 말입니다. 매출 14만 원. 그죠? 자 이것을 분개하면 자 차변에 매출 14만 원, 대변에 집합손익 14만 원. 집합손익이 지금 모으는 과정이에요. 자, 이자 수익 봅시다. 6,000원, 3,500원 하면 이자 수익. 지금 2,500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2,500원의 잔액을 자, 어디로 보내겠다? 집합손익으로 보내겠다. 하고 대변에 기록하고 그러면 대차 금액 일치하고 그러면 잔액이 0이 되죠. 대신에 여기서는 어디에 모은다? 집합손익 계정 대변에 모은다. 이자 수익 2,500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 합하면 집합손익에 모은 자 주식회사 서울의 수익 금액은 14만 2,500원이 되는 것이죠. 자 뭐 이거는 이제 마감 분계는 차변의 이자 수익 2,500원, 자 대변의 집합손익 2,500원 이렇게 마감 분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한번 봅시다. 매출원가 7만 원이에요. 자 7만 원인데 자 집합손익 7만 원 해서 대변에 기록을 하면 이제 대차 일치하고 0으로 만들고 어디로 보낸다? 집합손익 계정 이번에는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분개하면 자, 집합손익 계정 차변 7만 원, 대변에 매출원가 7만 원 해서 매출원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료 12,000원 있었는데 수정 분개를 통해서 8,000원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라는 비용은 자 4,000원의 차변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보험료 대변에 집합손익으로 보내겠다 4,000원을 그러면 이제 12,000원, 12,000원 해서 대차 금액이 일치하죠. 잔액을 0으로 만든 겁니다. 보험료 계정 마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집합손익 계정으로 모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개하면 자 집합손익 차변에 4,000원, 보험료 4,000원 해서 보험료 계정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15,000원이었습니다. 자, 15,000원밖에 없죠? 자, 대변에 집합손익 15,000원 해서 대차 금액 이제 일치시키고 감가상각비 잔액은 0으로 만들고 자, 이 비용은 이제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모읍니다. 자, 감가상각비 15,000원. 자, 지금까지 집합손익 계정에 지금 수익 계정 이만큼 14만 2,500원 모았고요. 차변에 비용, 매출원가와 보험료, 감가상각비 지금 모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것은 이제 마감 분계. 자, 집합 손익 15,000원. 자, 감가상각비 15,000원. 이렇게 마감 분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비용 계정에 자, 이자 비용. 지금 이자 비용 차변에 1,500원 있죠. 자, 그래서 자, 대변에 1,500원을 기재하면서 어디로 보내겠다? 집합 손익으로 보내겠다. 잔액 0이 되죠. 그러면서 잔액 0이 되고 이자 비용 계정은 이제 마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 모입니까?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 이자 비용 1,500원. 자,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에 모으고, 자, 이것은 어떤 분계?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 모았다. 1,500원을. 그리고 이자 비용 대변에 1,500원을 쓰면서 이자 비용은 마감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집합 손익 계정에 다 모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서울의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다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집합 손익 계정만 남은 거예요. 자, 집합 손익 계정을 보니까 차변에 142,500원 수익이 지금 이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대변에 집계가 됐고, 차변에 지금 자, 7만 원, 다음에 15,000원, 85,000원이죠. 85,000원에 89,000원, 89,000원, 그다음에 99,500원, 그죠? 99,500원, 99,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 99,500원의 비용이 이제 집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 142,500원의 대변 금액, 그리고 99,500원의 차변 금액.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얼마가 나죠? 그렇죠. 차이가 자, 이제 43,000원의 차이 금액이 난다. 이것이 이제 이익인데 자, 이익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으로 우리가 금고에 보내서 금고에서 보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 금액을 이익잉여금 금고에다 보내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금고 대변에 자, 집합 손익으로부터 계산된 이익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익잉여금 차본. 자, 여기서 이 분계는 자, 마지막 집합 손익 차변에 43,000원, 대변에 이익잉여금 43,000원. 자, 이렇게 되어서 자, 집합 손익 계정도 이제 대변 금액과 차변 금액이 드디어 일치하게 되어서 집합 손익 계정의 잔액도 이제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도 이제 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집합 손익까지 이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집합 손익 계정이 나오니까 이 집합 손익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집합 손익 계정 과목은 이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또는 또 여러 가지 뭐 책에 따라서는 앞에 이 집합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손익이라고 계정 과목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손익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집합 손익 계정은 자, 장부 마감할 때만 나타납니다. 장부 마감할 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장부를 마감할 때, 특히 이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만 그때만 나타났다가 집합 손익계정도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제 그게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자, 그럼으로써 집합 손익계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때만 나타나는 임시계정이다. 임시계정. 그다음에 자, 이익잉여금 계정은 자본 계정이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익잉여금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 우리 마감하는 방법 앞에서 배웠죠. 자, 그 방법대로 그대로 마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식회사 서울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자, 자산 계정 한번 봅시다. 자, 현금 계정을 봤더니 자, 차변 금액의 합계 현금이 들어온 거 자, 54만 6천 원이죠. 54만 6천 원 현금이 들어왔었고요. 다음에
22만 2천 원만큼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주식회사 서울은 자, 32만 4천 원의 현금이 지금 남아 있어요. 자, 이것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애지 않고 다음 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차기로 이월시키겠다라고 이제 표시만 하고 마감 끝입니다. 마감 끝이에요. 자, 별도의 마감 붕괴 없다. 매출 채권은 잔액 자체가 지금 0이죠. 마감할 거리가 없습니다. 잔액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자, 상품. 자, 10만 원 상품을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만 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지금 3만 원만큼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차기로 이월하겠다. 얼마를? 3만 원을 이월하겠다. 그렇게 표시만 하면 상품 계정 마감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건물 30만 원 매입을 했는데 자, 이 건물 30만 원. 자, 차기로 이월하겠다. 30만 원. 그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이제 일치가 되면서 그냥 그걸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이제 1월 1일 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자, 전기로부터 2월 돼서 넘어왔다. 건물 얼마? 건물 30만 원이 넘어왔다. 이렇게 그냥 표시되고 그걸 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계정에 표시되지만 이것은 대변 잔액입니다. 대변 잔액. 그래서 자산하고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차기로 이월하겠다. 15,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자, 대여금 5만 원 잔액이 있다. 자, 역시 차기로 이월하겠다. 그죠? 대여금 5만 원을. 그래서 대여금 5만 원 다음 기로 넘겨서 다음 기에 받아야죠. 그래서 다음 기에 넘겨야 됩니다. 선급비용 8,000원. 자, 다음 기로 넘겨서 자, 차기로 이월하겠다. 8,000원의 선급비용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면서 4만 원의 매입 채무가 있었어요. 자,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로 넘겨서 다음 기 갚아야죠. 그래서 차기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차기로 이월시키겠다. 4만 원을. 그죠? 그리고 이제 마감 끝. 다음에 차입금 30만 원. 자,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갚아야죠. 그죠? 내년으로 넘겨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겠다. 차기로 이월하겠다. 30만 원을.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역시 20만 원이 있는데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그죠? 건물 매입하면서 20만 원 아직 미지급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다음 기로 넘겨서 지급해야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차기로 이월하겠다. 20만 원을.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자, 1,500원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기로 넘겨서 지급해야죠. 자, 1,500원 차기를 2월에서 지급하겠다. 자, 마감 끝. 다음 선수수익. 자, 이자 수익 3,500원. 자,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이 있죠. 역시 자, 차기로 2월해서 3,500원. 자, 부채 계정, 선수수익 계정을 마감하겠다. 자, 자본금은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 자본 계정인데 자, 1월 1일 날 현금 10만 원 하면서 자본금이 생겼죠. 자, 이 자본금도 없애는 게 아니죠. 다음 기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로 이월하겠다. 10만 원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익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자, 집합손익으로부터 이익잉여금 43,000원이 이익잉여금이 생겼죠. 그래서 증가했죠. 자, 이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에 지금 43,000원이라는 금액이 사업을 잘해서 43,000원의 이익이 나서 이익잉여금 계정 이익잉여금이라는 그 금고에 43,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잘 쌓아놓고 다음 기로 넘겨서 계속 사업을 잘하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에 돈이 자꾸 쌓이겠죠. 자, 그래서 다음 기로 당연히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 그래서 자, 차기로 역시 이익잉여금도 이월하겠다. 43,000원. 그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계정까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